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615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600명을 넘었는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19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현황 살펴봅니다. 김민정 기자,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5명입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적은데도 600명을 넘긴 건데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했습니다. 615명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가 580명입니다. 이 가운데 231명이 서울에서, 154명이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을 봐도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비수도권 확진자 역시 158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앞선 1, 2차 유행과 비교해보면 이번 3차 유행의 경우 유행을 촉발시켰다고 볼 만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를 찾기는 힘듭니다.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유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뒤 새로운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일단 어제 기준으로 주요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 사우나, 뮤지컬 연습장, 음식점, 주점, 가족 등 다양한 장소와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화됩니다. 네, 역시 이번 대유행의 중심은 수도권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이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구체적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07.35로 100을 넘겼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에는 이 수치 64.44였습니다. 대폭 증가한 겁니다. 경기는 42.62에서 62.75로, 인천도 35.93에서 53.72로 모두 늘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시도 역시 한 달 전에 비해서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이 52.62에서 73.6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이대별로 확진자를 보면요. 20대의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100을 넘겨서 102.98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속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70에서 80명 사이를 오갔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26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3주 동안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근의 추세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식당이나 병원, 사우나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 3단계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해 17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3명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지난달 28일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사우나는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탈의실 등에서 거리 두기가 충분하지 않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해서는 9명이 추가 확진됐고 중랑구의 한 병원 관련 확진자도 5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주말에는 검사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례가 없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에 추가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일괄적으로 2단계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불효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의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에서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의 야간과 휴일 운영도 크게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를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방역 인력 외에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과 군, 경찰 인력 등이 이번 주부터 추가로 현장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별진료소의 야간과 휴일 운영 대폭 확대와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운영도 주문했습니다. 수도권 직장인과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빠른 진단체계 지원이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15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가량 소요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허용돼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지인이 다니는 교육시설 보조교사가 확진돼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5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처음 확진된 이후 이틀간 무려 91명이나 감염됐는데요. 보건당국은 현재 음압병실이 부족해 환자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부터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진 울산시 남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 추가됐습니다. 울산시는 입원 환자 52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모두 53명이 지역 261번에서 313번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100세 이상 1명, 90대 12명, 80대 24명 등 대다수가 고령층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어제도 환자와 직원 등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간 확진자만 91명에 달합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222번 확진자인 60대 요양보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22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이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다만 222번이 전파자인지 병원 내 다른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것인지 등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상 10층짜리 병원 건물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을 울산대학교 병원 음압병실로 옮기고 있는데 병실이 부족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번 주 파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공급 물량은 최대 4천만 회 분량 정도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인 10일에 미국 FDA의 백신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논의합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는 CNN 방송에 나와 자문위가 열리고 나면 곧바로 FDA가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할 걸로 예상된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에 화이자 백신 보급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바이든 당선인을 처음으로 만나 백신 공급 계획을 설명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together we will do the best we can to make sure the vaccines are delivered safely and effectively to all Americans. FDA는 다음 주인 17일엔 모더나 백신의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는 연말까지 공급될 백신 물량은 최대 4천만 회분입니다. 2천만 명 접종량인데 접종 1순위인 미국 내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은 모두 2,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연말까지 1순위 접종 대상자들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까지 2순위 접종 대상인 필수 노동자와 고령자들, 그리고 6월까지 나머지 미국인들에게 접종하는 게 목표입니다. You're going to see more general vaccination, and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we hope to add maybe AstraZeneca, maybe Janssen J&J, additional vaccines in the January-February timeframe. 이런 가운데 이미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이 난 영국에서는 이번 주 접종이 시작되고 독일에서도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메르켈 총리가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백신 개발 경쟁이 이제 접종 경쟁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이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입니다. 대전 유성구 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입니다.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2명입니다. 부산, 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4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현재 유행은 일시적, 지역적이 아닌 지속적,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증감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1명 수준으로 직전주에 80명보다 26.3%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이동량이 20% 이상 감소하였지만 환자 감소 추세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유행 양상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도권은 사회활동을 엄중 제한하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 멈춤으로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전체 환자 규모가 늘어나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당장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그리고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대유행 진입 단계입니다. 대유행 진입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병상 확보, 특히 중환자실의 확보입니다.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 목표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유행 들어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선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역학조사 역량을 보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방역 요원 및 역학조사 요원 업무는 매우 과중한 편이며 환자 증가에 따라 더욱 그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황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 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간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 장비나 시약 부족이 아니라 검체 채취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 검사법을 검증하여 왔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여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를 순차 보급하여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 검사를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 진단 장비가 없어도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응급실, 격오지 등에서의 활용성이 높으며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도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격리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조정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 해제 기준을 운용하여 왔으나 병상 운영 효율성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하에 합리적으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간 임상적 해제 기준으로 발병 후 10일 경과 후 3일간의 임상 관찰 기간을 거쳤으나 이를 10일 내 1, 2일간 경과 관찰로 변경하였습니다. 검사를 통한 해제 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을 확인하였으나 7일간의 경과 기준 대신 24시간 간격 연속 2회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주치의 판단을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해제 기준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격리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여 환자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방역에 참여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하여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망설임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최대 환자가 발생하는 위기의 순간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간 동안 거리 두기와 생활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임 없이 생활 방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유행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의 시간은 감염 규모를 축소해 고위험군의 희생 방지와 의료자원 보존에 모두의 노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환자 수 감소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불 꺼진 곳이 많은 연말이 되겠지만 그간 위기 때마다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빛나는 연대로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꺾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최고 수준의 긴장감으로 유행 억제에 힘쓰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검찰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어떻게 다뤄졌을지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점 개선 등 8개 안건이 논의됩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법관 대표가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판사 사찰 의혹을 대표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나 윤 총장 가운데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으며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조영달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하겠다는 것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모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위한 막판 협상에 합의하면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전에 있었던 여야 합의가 다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소식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오던 여야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밀도 있는 협의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들이 밝혔습니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후보를 뽑는데 한 번 더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장은 회동에서 또 한 번 여야가 협상의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오전 합의에 따라 공수처법 관련 논의가 중단되는 듯했던 법사위 법안 소위는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기류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고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던 경제, 노동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정책위의장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전 합의를 깨고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면서 의원들에게 법사위 회의장 앞 집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오늘 법사위와 9일 본회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도 청문회 검증을 받은 다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산란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는 지난 6일 여주시 가남읍 산란개 농가에서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농장주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한 결과 H5형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 중인데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예방 차원에서 이 도내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이 최종권 제1차관의 초청으로 방한해 한미 고위급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나라 간 협력 방안 등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부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 한미 동맹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6.1도에 머물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3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2, 충북 50 마이크로그램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앞으로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서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7도, 광주와 대구가 10도, 부산이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